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고 채권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팀장님,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던데요. 예.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을 뭐 예상한다거나 네. 뭐 가능성이 몇 %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네. 시청자분께서는 좀 가려 들으시고요. 뭐 과거에도 그러한 추정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한 뭐 확률이나 추정이 맞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경제를 뭐 좋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경제는 이제 분명히 안 좋은 방향으로 특히 미국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뭐 아이비들의 전망치를 이제 보기보다는 네. 뭐 침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둔화보다 좀 더 강한 경기 하강을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제 둔화를 전망을 하지 뭐 침체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사고가 날 확률을 혹은 뭐 사고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지는 않잖아요. 네. 다만 빨리 도착할 것이다 뭐 늦게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침체 가능성이라는 거 이제 알 수 없다. 사고를 알 수 없듯이 대신 성장의 둔화는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특히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제 사실이므로 우리가 안전벨트를 꽉 동여맬 필요가 이제 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야 된다. 지난 2월 말에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가 이제 급락하면서 네. 시장에 그래도 충격을 안겼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뭐 금 선수요 때문에 네. 실제로 뭐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네.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아틀란타 연준에서 금의 수입량을 좀 제외하고 조정을 이제 한 네. 조정 후 수치를 다시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이제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이제 봐주시면은 지금 떠 있는 이제 화면이 아틀란타 연준에서 네.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가 크니 네. 점선으로 새로이 이제 알려준 지표겠는데요. 보시면은 녹색 선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이제 금 수입이 급증하면서 순수출의 급감으로 인해서 좀 왜곡이 돼 있는 숫자인 거고 네. 이러한 금 현물의 수출입을 제외한 뭐 우리가 소비나 뭐 정부 지출, 투자 등을 제대로 반영했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아틀란타 연준에서 새로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현재 0% 네.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아마도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이번 네. 달이네요. 4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거의 0 부근 혹은 0%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성장률 대비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침체는 당연히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 뭐 저희는 분명히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0%대로 나올 수 있고 둔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파월이 지난 FOMC에서 고용 시장도 이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그래도 네. 판단했는데요. 네. 팀장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불법 이민에 좀 주목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중요시 여기실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농업 지표의 당해 발표는 잘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을 5번에 걸쳐서 하는데 네. 최종 숫자는 굉장히 큰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내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시그널링에 해당하는 지표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민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제가 그 남부 지역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청자분들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뭐 인도적이어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뭐 순찰 활동을 열심히 하면 뭐 국경 보안이 해소가 된다. 그것도 사실 별로 관련이 없고요. 네. 불법 이민자를 보고 계신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 막대 그래프가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소비와 고용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줄어서 거의 0에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정부는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분명히 이제 하겠지만 네. 저 막대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의 크기입니다. 구인 수요, 즉 구인 수요가 많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수가 커지니까 걸려드는 사람도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은 아예 일자리도 없는데 넘어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남부의 국경지대에 뭐 수용소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일자리가 이제 없어졌구나. 구인 수요가 없다. 그동안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엔진이 꺼졌다. 뭐 비농업 고용을 뭐 파월 의장은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보겠지만 네.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남부의 이민자 숫자는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행적으로 비농업 고용에는 나중에 반영이 될 거고요. 뭐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연준이 통화 정책을 크게 조정을 하겠지만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성장이 상당히 금리를 크게 낮추기 전에는 많이 낮아졌다가 이제 금리를 나중에 이제 뒤늦게 늦춰봐야 그때 가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의 그것이 저희들이 보는 고용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이민자 급감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어쨌든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될 경우에 미국 경제를 이제 떠받치는 게 이제 소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 역시 이제 침체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이제 취업이 되겠죠. 네.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하면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민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인구수를 늘려주면서 소비도 했고 네. 또 미국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예 현지에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실 요량으로 이제 돈도 송금을 하시고 국내에서 정말 아끼면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꽤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 미국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소비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던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 사정이 이제 안 좋을 것이고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에 상당한 이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이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인 감소가 소비에도 빨간불을 켤 수가 있다. 반대로 또 미국의 그 미시간대 인플레에서 보였듯이 이제 경제 주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호 관세가 곧 발표가 될 테고 팀장님은 이제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저 혼자 관세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주장이 굉장히 이제 특이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스스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수많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18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건데 당시에는 오히려 관세 이후에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가까운 시일에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면 전년 대비 관세율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이 같은 방향으로 당연히 움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많은 분들,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심지어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지금 그래프가 이제 떠 있는데 저 그래프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파란색의 그래프는 전년 대비 관세율의 변화, 그리고 회색은 이제 물가의 변화를 최근 150년 동안 이제 뭐 저한테 맞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150년 동안 다 가져왔습니다. 저 그림에서 두 개의 선이 같이 간다가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저 두 개의 선은 오히려 반대로 거울상처럼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직접 저 그래프를 보고 한번 판단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방향이다. 한쪽이 올라가면 나머지도 당연히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반대다, 오히려 디플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뭐 최소한 둘이 그렇게 관련이 깊은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저는 둘이 반대로 간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시청자분들한테 저의 편견을 좀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 이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세가 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고 최근에 미국 부채 상환을 두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 증시와 이제 국채 하락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의도적으로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성공하느냐 마느냐 혹은 네. 뭐 이게 경제학적으로 뭐 의미가 있냐 되냐 마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네. 그 정책을 당연히 추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을 여러 번 추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그리고 달러의 가치, 특히 미국 장기물 금리를 굉장히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제 행동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마침 제가 아까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 세계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제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안정이 된다, 디플레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장기물 금리와 달러는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대단히 큰 폭으로. 네. 왜냐하면 시장은 그래도 경제는 좀 나빠지겠지만 인플레니까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네.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다면은 지금의 그것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약달러와 금리 하락을 유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의 펀더멘털과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저물가 때문에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와 정부는 장기 금리를 주요 협정국 아마도 과거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뭐 마라라고 합의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협정에 들어온 국가들에게 강제로 초장기채를 매입하게 하고 장기 금리를 대폭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약달러를 유도해서 공동 외환시장 개입을 하여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관세의 부작용을 치유한다. 이런 식의 행동을 분명히 추진할 거는 뭐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판하겠죠. 언론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그들의 비판이나 언론이야 뭐 편향된 거니까 트럼프를 이제 비판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내 돈이 걸려 있는 이슈에서는 펀더멘털리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다면 약달러와 장기금리 하락에 빨리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게 내 지갑을 위해선 가장 좋은 방향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달러 유도와 장기채 판매에 트럼프가 나설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이 당장 채권 투자 전략 측면에서 네.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아주 이게 다행이게도 네. 제 생각에는 관세가 인플레라는 제가 보기엔 오해 네. 많은 분들에게 상식이 돼 버렸는데 저는 역사를 보더라도 관세가 인플레를 가져온 사례가 그렇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점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게 한국 국채든 미국 국채든 적정한 금리 수준을 판별하는 아주 단순한 공식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하시죠. 뭐 미국 올해 뭐 1% 중후반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이제 PCE 물가 기준으로 네. 뭐 대략 2%뭐 중반 초반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럼 그냥 2개 더 하세요. 그 2개 더 하면 아마 4자가 안 나올 겁니다. 네. 거기서 1.5를 그냥 빼십시오. 그러면 그게 적정 10년물 미국 채든 그게 한국 국채든 적정 금리인데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네. 현재 미국채 금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높게 나오겠죠. 네. 제가 산출한 적정 금리 너무 낮은 거니까. 물론 PCE 물가가 아니다. 관세 때문에 PCE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저 공식으로 이제 산출했을 때 금리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PCE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지금 빨리 미국채 장기물 채권을 좀 사 놓으시면은 나중에 금리 하락 시에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미국채 매수 타임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국고채 같은 경우는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국채는 공식 똑같습니다. 네.
다들 성장을 미국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국은 더 나쁘겠지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네. 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이제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보통 경제가 이제 얼음하면서 이제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물가 압력도 내수에 대한 수요 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태라면 아까의 그 공식을 또 적용을 해봐도 현재보다 국채 금리가 미국만큼은 아닌데 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어서 저는 뭐 원화 국채 금리도 초장기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와 마찬가지로 국고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